전남도의회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했지만 총회는 비공개됩니다. 의회는 오는 9일 청와대 회동 결과를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주민투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행정통합이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주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새해 초부터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속과 구조 활동을 벌여야 하는 경찰과 소방관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된 지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순천대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대학의 구조와 역할을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원총회에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했던 전라남도 의회가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당초 8일 의원총회를 열어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라남도의 설명을 듣는 형태로 총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오는 9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청와대 회동 결과를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의원들은 의회와 주민 공감대 없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7일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주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로 통합을 추진하려는 속도전에는 제동을 건 겁니다. 주 의원은 과거 여수 3려 통합 사례와 다른 지역 통합 논의를 언급하며 통합 이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도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8일 의원총회를 열고 행정통합 절차와 방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과 구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진도군 진도읍 일대입니다. 이곳에서 진도경찰 소속 한 경감이 밤 10시쯤 지인과 술자리를 마친 뒤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한 직원에게 음주 측정을 받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도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해당 경감에 대해 현재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다며 이후 내부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 5일 밤 1시 20분쯤 무안 오룡지구 일대에서 한 소방관이 술자리를 마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무조건 다 음주운전은 중징계니까요. 검찰에서 결정 통보 오면 다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경찰과 소방 모두 음주운전 단속과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연초부터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잇따르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여수에서 주행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수소방서는 지난 6일 오후 5시 37분쯤 여수시 웅천동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1대와 대원 33명을 투입해 차량 하부 냉각과 진압 작업에 나섰고 화재는 약 2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차량 배터리 일부가 손상돼 재산 피해는 1,100만 원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119 신고 전화가 1분에 한 번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집계한 2025년 119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 전화는 모두 50만 7,808건, 하루 평균 1,39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구급 12만 9천여 건, 안내 11만 1천여 건, 구조와 화재가 각각 4만 6천여 건과 2만 5천여 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 신고는 1년 전보다 4% 증가한 반면 구조와 구급은 9% 감소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스마트폰 오접속과 무응답 등 비교적 긴급하지 않은 신고가 예년에 비해 줄어 불필요한 출동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계기로 대학의 구조와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단기 성과보다 학생의 선택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체질 개선에 집중하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지역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한 국립순천대학교. 여기에 라이즈 사업 680억 원까지 더해지며 대학 운영 전반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습니다. 순천대는 이 재정을 단순한 사업 집행이 아닌 대학의 구조를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학과 중심의 경직된 체계에서 벗어나 무전공 입학제와 스쿨제 중심의 학사 구조로 전환하고 교육과 연구가 산업 현장과 직접 연결되는 지산학 캠퍼스를 구축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실을 넘어 지역 산업 현장에서 배우고 연구는 기업과 지역이 안고 있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 방식이 개별 교수 중심에서 대학 주도의 구조적 시스템으로 바뀐 점이 눈에 띕니다. 기업이 교수를 찾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이 기업의 수요를 구조화해 교육과 연구로 연결하는 체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5개 단과대학을 폐지하고 특화 분야 중심의 스쿨제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무전공 입학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좀 전공 선택이 있어서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광양, 공, 순천, 숭주 이렇게 지역산업 중심지에 그 교육 공간과 그리고 실습 공간을 마련을 해서 학생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교원들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협력을 하는 그런 교육 체계를 설계한 것을 두 번째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연구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일부 교수에게 집중됐던 연구 기회를 넓혀 신진, 비전임 교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 체계를 재편했습니다. 연구 성과는 다시 교과목과 학생 참여로 이어지며 교육과 연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정주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 교육과 지역 일자리 연계, 주거와 생활 여건까지 함께 설계하는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제는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지역 기업과 연계를 하고 그리고 정착까지 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지역에서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글로컬 대학 사업이 저희 순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이 어떻게 살아남고 그리고 지역과 함께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순천대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학사제도와 산학협력 조직을 제도화하고 AI, 디지털 기반 융합교육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 학생의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으로의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적인 시설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로컬라이저 관련 정보 15건 가운데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유일하게 공개된 자료는 사고 이전에 검토된 EMAS 설치 관련 문서였고 로컬라이저 구조 설계도와 시공 안전성 점검 자료 등은 모두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김 의원은 대형 참사일수록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 국가 안전 시스템의 신뢰를 좌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가 아리백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정부와 전라남도에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5일 전남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순천 해룡과 광양 세풍 일대 400만 제곱미터 규모의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 후보지를 아리백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과 안정적인 산업 용수, 우수한 정주 여건을 모두 갖춘 반도체 산업 최적지로 평가됩니다. 순천시는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통해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 철강 산업의 구조 전환과 재도약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농가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2026년도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여수시는 고품질 유기농쌀 자율교환 증식시범과 여수 맞춤형 미래 스마트팜 조성 시범, 돌산갓 재배단지 땅심 높이기 비료 지원 등 모두 19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합니다. 신청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 등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나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구비 서류와 함께 방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각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습니다. 설명회는 오늘 20일 전남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예비 후보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제한 또는 금지되는 선거운동, 정치자금 사무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선국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라남도와 강진군이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강진만 횡단 교량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두 기관은 7일 강진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지원 지방도로 승격 검토와 지방도 추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한 뒤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진만 횡단 교량 건설 사업은 강진군 신전면 벌정리와 대구면 저두리를 잇는 지방도 819호선 구간에 총 연장 2.5km, 2차로로 규모로 조성되는 해상 교량으로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1년에 2번에 걸쳐 나눠서 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연납제도를 1월 한 달 동안 운영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목포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텍스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신청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해마다 6월과 12월 2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약 4.5% 정도의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국의 일반 국립대학 가운데 목포대의 지난 2024년 취업률이 전국 1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현황을 보면 목포대의 취업률은 67.5%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